전설? 부활! 검은 수염이 그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하여. 원피스 925화. 부하가 죽었다는 사실에 잔뜩 화가 난 모리아와 그게 뭐 대수냐는 듯 여유를 가질 것을 권하는 사왕 마샬 디 티치. 뒤이어 이어지는 그의 두 번째 관유로는 찰롱인 대 혁명군, 초신성 및 두 사왕 간의 짜릿한 분쟁 관련 소식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신의 배에 올라타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게 되는데,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온 그가 구태여 몰아치는 현재의 상황들을 친절히 설명하고는 한물간 전 칠무의 모리아에게 손을 뻗는 데에 이유 하나 없을 리 만무하고 하니 2년 후를 기준으로 한 그의 첫 번째 큰 그림의 시작일까요? 그렇다면 지난 흰 수염 에피소드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규모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금, 티치가 구성해두었을 말도 안 되는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 고민은 이러한 티치와 모리아 간의 동맹의 근거에 초인계 그림자 열매를 통해 연출될 수 있는 모든 경우와 그 경우를 통해 빚어질지 모를 이후 에피소드의 극적인 전개에 대해 보다 고미고미한 관점으로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다들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에피소드 오브 티모 지금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리아는 그 기대치가 떨어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이번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가장 뚜렷한 명분을 지닌 인물 중 한 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와노쿠니의 전설 류마의 유해를 도굴해 간 진범의 명분, 와노쿠니의 패왕 카이도에게 수차례 패한 것에 대한 복수의 명분, 와노쿠니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로 남을 지상 최악의 전쟁의 전개상 불문율로 등장하게 될 티치와의 동맹의 명분 등 겹겹이 쌓인 그의 명분들은 하나같이 이번 와노쿠니 에피소드로서 적잖은 활약을 할 높은 가능성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깨지고 다니는 그에게 무슨 힘이 있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능력자 본인으로 인한 평가절하를 심하게 당하고 있을 뿐 그의 능력인 그림자 열매는 초인계를 기준 자연계 어둠 열매에 못지않은 상당히 이질적인 힘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인의 강함을 흡수하고 죽은 시신을 부활시키고 그 시신을 철저히 자신의 수하로 만들어버리는 등 이는 번번이 패배해온 모리아의 아쉬운 전적들과는 별개로 티치가 세운 큰 그림의 일부로 잘만 활용되시 적어도 능력에 근거한 영향력에서만큼은 가히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걸 뛰어넘기 충분한 여지를 지녔고 하니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저 없는 것보단 낫겠지 싶어 데리고 다니려는 것일 뿐이야. 생각해봐. 만약 그렇게까지 그림자 열매 능력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면 능력자 사냥으로 유명한 검은 수염 해적단이 당장에 무능하다 여겨지는 모리아를 죽이고 열매를 취해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테니 말이야 라고.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구태여 능력을 빼앗지 않고 동맹을 제의하는 그의 말 뒤에 붙은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라는 위 대목을 우린 보다 심도 깊게 해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원피스 캐릭터 소개집 블루집 속 모리아의 정보로는 과거 카이도와의 대립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니었고 적어도 그가 카이도와 여러 번 싸웠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인물이란 것쯤은 확실하다 언급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팬북 비브르 카드에서는 둘 간의 싸움이 있던 장소가 지금의 와노쿠니였다는 정보와 함께 한나라의 왕자를 두고 펼쳤을 둘 간의 짜릿한 패권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함께 알려주고 있는데요. 패기도 두르지 않은 이들에게 번번이 당해온 모리아가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 카이도의 기량에 중하는 호각의 전투를 치렀었다? 정황상의 전적들을 미루어 보아 그가 카이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육체의 강함도 허를 찌르는 지략도 아닌 최강 생명체마저 고전할 만큼의 이질적인 힘에 근거한 능력의 높은 활용도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카이도를 포함 모든 상황을 제치고 해적왕이 되기를 바라는 티치가 모리아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 직접 열매를 빼앗아 온다 한들 이미 전쟁이 발발해 당장에 활용을 해야겠다. 수십 년 전부터 능력 활용에 도가 터 있었을 모리아 이상으로 그만한 능력치를 끌어낼 수 있는 파트너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터.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진 이 모든 불편한 상황들은 하나같이 모리아는 열매의 각성 능력자라는 전제하에 납득될 수밖에 없는 일맥상통하는 사례들로서만 엮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질적인 힘의 각성으로 적잖이 애를 먹어온 과거의 카이도와 그러한 가치를 높게 산 티치가 능력을 탐하고 있다 한들 열매의 각성이 비단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티치에게 있어 모리아는 열매를 위해 죽어져야만 하는 사냥의 대상이 아닌 함께 행동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이용가치 100%의 인간 열매 그 자체로 비춰져 마땅한 상황. 모리아만이 가능한, 그렇게 모리아가 꼭 해줘야만 할 일들이 티치 머릿속 속속들이 정리되어 있을 이 시점에서 뒤이어 정의되는 저 고미의 추측. 전원 동물계 해적단을 꿈꾸는 카이도 해적단은 수백에 달하는 인조동물계 능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히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그들이 하나같이 동물의 힘에 근거해 몇 번을 쓰러져도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체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의 티치는 모든 능력을 무로 만드는 능력과 함께 능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어의 능력이 아닌 누구도 범접 못할 파괴의 능력을 가미해 저만의 방식으로 부족한 내구력을 보완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나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은 모두 능력을 배제하고서라도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피지컬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 상황. 고로티치는 모리아와 손을 잡은 이 시점서 최악의 전쟁 중 우후죽순 쓰러져 나갈 카이도 해적단의 스마일 능력자들을 그림자들로부터 하여금 비로소 유일한 단점인 내구력을 보완할 어마어마한 삼박자 괴물 그 자체의 인물로 거듭나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모리아의 가치를 높게 사는 일본 팬들은 항시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져오곤 했습니다. 죽은 몸에 그림자를 부여해 부린다는 설정은 현재 그림자 열매가 지닌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 하나인데 이러한 능력이 혹 로저, 흰수염, 에이스를 포함한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1세대 전설들의 유해에 닿게 될 상황은 전혀 올 일이 없는 걸까? 물론 위와 같은 빅 이벤트를 조연에 불과한 모리아에게만 쥐어준다는 건 작가 입장에서도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허나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기름에 불 붙이는 격으로 이를 키워나가는 주인공 최대의 적, 검은 수염의 큰 그림에 근거해 움직이는 꼭두가시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게 되는 상황. 생각해보면 모리아의 등장과 함께 연출된 와노쿠니의 좀비 무사 류마 역시 살아생전의 입지만을 놓고 본 다음은 모든 사무라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와노국의 전설 그 자체의 인물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전설의 부활은 비단 류마의 한 명만으로만 그치게 되는 걸까요? 아니라면 모든 강자들이 자리할 이번 최악의 전쟁에 있어 검은 수염의 계획에 근거해 연출될 또 다른 전설의 부활은 과연 누가 될까요? 고로티치는 임펠다운에 감금된 죄수들을 해방시킨 2년 전의 그때처럼 원피스표 예토 정생을 빚어낼 유일한 능력자 모리아로 하여금 땅에 묻힌 전설들을 다시금 세상에 내놓을 비극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 이것이 티치 모리아 간의 동맹에 근거해 초인계 그림자 열매를 통해 연출될 수 있는 모든 경우와 그 경우들을 통해 빚어질지 모를 이후 에피소드의 극적인 전개에 대한 저 고미의 추측입니다. 원하는 건 뭐든 이뤄내고야 마는 남자와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남자의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만남. 여지껏 세운 모든 계획의 성공에 탄탄대로의 길만 걸어온 검은 수염과의 동맹이 형성된 지금 티치에게 철저히 이용당할 모리아가 보여주게 될 그림자 능력의 각성 진가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언제라도 연출된 그림자 열매의 그 이질적인 능력을 기대하며 저 고민은 미리서 오리를 준비한 바입니다. 에피소드 오브 티모. 그들은 언제고 허를 찌르는 극적인 행보들로 하여금 최악의 전쟁을 기대하는 모두를 경악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세계관 내 최고의 어머 깜짝이야! 입니다.